안녕하십니까. 캐슬 드래곤 필름의 용PD입니다. 나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데 남들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게 어려울 거. 뭐라고 써있는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캐슬 드래곤 필름의 용PD입니다. 나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데 남들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캐슬 드래곤 필름의 용PD입니다. 나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남들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도 전문가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텔레프롬프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텔레프롬프터를 장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롬프터라는 것은 뉴스에 보통 앵커들이 사용하는 전문 장비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은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프롬프터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울란지에서 나온 RT0이라는 프롬프터입니다. 제품 구성은 프롬프터 본체, 그리고 다양한 렌즈 구경에 맞는 어댑터,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노트북의 웹캠과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그리고 대본을 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제어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깔끔한 마감과 함께 위, 왼쪽, 오른쪽에 폴드 슈가 있어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체의 아래쪽에는 313 나사홀이 있어서 삼각대와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카메라와 연결할 때는 이런 어댑터 링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58, 67, 72, 77, 82 렌즈와 연결이 가능한 어댑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웬만한 렌즈와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결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렌즈 앞부분에 어댑터를 연결하고 프롬프터 뒷면에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터를 펼치면 촬영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롬프터를 설치하게 되면 광각단에서 비네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은 28mm, 지금은 24mm, 그 다음은 20mm입니다. 20mm가 되니까 이쪽인가? 이쪽 부분에 살짝 비네팅이 보입니다. 17mm에서는 비네팅이 좀 많이 생깁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24mm 이하부터 비네팅이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23mm 이상을 쓰면 비네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어댑터에 폰을 연결하고 카메라 홀더 중앙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고정을 하고 프롬프터와 연결하면 딸깍 소리와 함께 결합이 됩니다. 스마트폰 연결은 프롬프터에 스마트폰이 매달리는 느낌이라 릴리즈 버튼을 눌러줘야 분리를 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이네요. 카메라와 연결할 때는 카메라에 프롬프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고정할 때 카메라를 삼각대에 연결하지만 스마트폰과 연결할 때는 프롬프터 본체를 삼각대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노트북에는 쓸 일이 있을까 싶지만 화상 회의라든지 온라인 PPT 이런 거 할 때는 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노트북용 어댑터에 본체를 연결하고 그 사이 구멍으로 노트북의 웹캠을 거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쓰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롬프터를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녀석과는 딱 어울리는 어플이 패럿이라는 어플입니다. 대본을 스마트폰으로 열고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롬프터 앱을 열어서 제목을 작성하고 내용에 복사한 대본을 붙여놓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내려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면서 글자 사이즈와 스크롤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같이 동봉된 리모컨을 사용하면 이제 이 스크롤을 정지시키거나 다시 재생할 수도 있는데 이 위쪽 버튼은 좀 딸깍딸깍 소리가 많이 나요. 들리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편집할 때도 따깍따깍 소리가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면 모드가 키가 있고 게임인데 게임으로 돌려서 A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소리가 거의 안 나면서 재생과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올려놓고 어느 정도로 글자가 잘 보이는지도 봐야겠죠. 이렇게 지금 한번 스크롤 시켜볼게요. 제가 쓴 대본들이 선명하게 잘 보이죠. 시인성은 아주 뛰어난 편인 것 같고요. 몇 인치의 태블릿까지 올릴 수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런 스마트폰은 충분히 올라가는데 8인치 태블릿을 올려놨는데요. 화면 한번 좀 시켜볼까요? 8인치까지는 거의 화면에 꽉 차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태블릿은 한 8인치 정도, 7인치 이런 사이즈는 거의 풀로 이렇게 화면에 꽉 차서 보이고요. 그거보다 큰 거는 올려도 이렇게 자간을 조절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제일 좋은 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프롬프터의 장점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누구나 전문가처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문가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약간 연기를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본을 읽으면서 녹화를 하게 되면 후편집 과정에서 컷편집이 정말 쉬워집니다. 저도 유튜브 초기에는 아무런 대본 없이 녹화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멍하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잘라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편집이 쉬워지는 장점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 없는 기기는 없죠. 앞서 보신 23mm 이하에서 이제 비니팅이 생기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화각이 다를 텐데요. 광각으로 촬영하는 곳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터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스위블 모니터를 이렇게 펼쳐서 봐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결해야 되는 조금은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 외에는 프롬프터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프롬프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도전을 준비하시거나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